사랑은 완벽하게 계획된 인생의 엑셀 시트 같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이고 28살입니다. 서울 근처의 작은 마을, 가평에서 살고 있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제가 예상치 못한 사랑과 혼란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평소처럼 가까운 카페 달빛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곳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한 곳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은 동네 카페였죠.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차분한 미소와 편안한 자세가 제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어요. 이름은 김민준이라고 했죠.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행과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죠. 바로 거대한 골든 리트리버 해찬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남자와 그의 반려견이었지만 해찬은 제 일상의 작은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제가 애완동물 중에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고양이를 선호했기 때문에 해찬의 무한한 에너지와 장난스러운 행동은 도전이었죠. 하지만 민준의 따뜻한 미소와 해찬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민준과 처음 만난 그 카페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어요. 그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웠죠. 저는 일부러 창밖을 보는 척하며 그를 힐끔거리다 결국 그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그때 그의 목소리는 마치 겨울밤에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 같았어요. 혼자 앉아 계세요? 같이 앉으실래요? 그렇게 저는 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카페는 오후 내내 꽉 찼고 민주는 곧 자리를 떠야 했어요. 하지만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여행을 좋아하고 IT 분야에서 일하며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반려견 해찬 이야기였어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내 가장 친한 친구예요 라며 눈을 반짝였죠. 처음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말 속에 담긴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금세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몇 차례 더 만났고 어느 날 민준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때 처음 해찬을 만났죠. 문을 열자마자 황금빛 털 뭉치가 저에게 달려왔는데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해찬은 제 손과 가방을 탐색하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민주는 조금 미안해하면서도 웃으며 해찬이 너무 흥분했나 봐요. 좀 심하지만 마음 놓아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관계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죠. 해찬과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칠고 복잡한 시작이었답니다. 민준의 집거실은 해찬의 작은 왕국 같았어요. 소파 위에는 해찬의 발자국이 선명했고 찢어진 쿠션과 여기저기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그가 얼마나 활동적인지 말해주었죠. 저는 가방과 리모컨을 간신히 지키며 해찬과 씨름했어요. 해찬은 저에게 장난치듯 뛰어들고 혀로 손을 핥으며 새로운 냄새를 맡으려 했죠. 민주는 그런 해찬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해찬이 새 냄새가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뭔가 부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지건 도저히 계획에 없던 일이야 라며 웃음을 참았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해찬은 또다시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며 소파 위로 올라왔어요. 민주는 웃으며 해찬이 너한테 질투하는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무슨 질투요? 라고 물었죠. 그는 장난스럽게 당연히 너한테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해찬을 먼저 사로잡아야 우리 관계가 순탄해질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해찬과 시간을 보내며 그를 이해하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며칠 후 민주는 저에게 해찬과 산책을 시켜보라고 권했어요. 내가 중요한 일을 끝낼 때 너희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거야 라며 목줄을 건넸죠.
해찬은 꼬리를 흔들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분은 조용했지만 곧 해찬이 달려가면서 저를 끌었고 저는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당겨졌죠. 해찬, 제발 소리를 지르며 겨우 그를 붙잡았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해찬의 커다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며 혀를 내밀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가 저에게 적대적인 게 아니라 단지 놀고 싶어 한다는 거요. 이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분명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며칠간 해찬과의 산책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해찬의 거친 에너지에 당황했지만 그의 무한한 애정과 순수한 마음이 점점 저를 녹였죠. 해찬이 좋아하는 간식도 사서 주고 그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인터넷에서 반려견 훈련법을 찾아보고 실천하려 노력했죠. 해찬은 보상에 민감했고 특히 맛있는 간식을 받으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뒹굴며 놀았던 어느 오후가 기억에 남아요. 그날 우리는 근처 가평의 작은 공원에서 뛰어놀았어요. 해찬과 숨바꼭질을 하듯 뛰다 보니 청바지에 흙이 잔뜩 묻고 예상치 못한 곳에 잔디가 붙었죠. 하지만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자유롭게 뛰노는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해찬은 제 주위를 뛰어다니며 신나게 짖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그를 가족처럼 느꼈어요. 그때부터 해찬은 저에게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제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장난기 가득했고 저를 보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옷을 봐봐 라며 웃었죠. 제가 흙투성이가 된 청바지를 보여주자 그는 다가와 머리카락에 붙은 잔디를 조심스레 떼며 해찬이 너를 받아들인 거야? 진짜로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하루처럼 느껴졌답니다. 이젠 해찬과 민준, 그리고 제가 하나의 작은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민준과 함께한 어느 저녁, 그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채소를 손질하며 그를 도왔죠. 해찬은 주방 구석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해찬, 너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다니, 먹는 걸 좋아하지. 하지만 이건 사람들만의 시간이라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죠. 해찬은 결국 주방에서 뛰어다니며 당근 하나를 훔치려 했고 민준이 재빨리 그의 코를 막아 웃음을 자아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해찬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차분히 발치에 누워 있었죠. 그 모습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제가 소중히 여기던 작은 명품 가방이 소파에서 떨어져 바닥에 놓여 있었고 놀랍게도 그 가방은 곳곳이 찢어지고 젖어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민주는 제 표정을 보고 괜찮아. 내가 새 가방 사줄게 라고 말하며 미안한 듯 웃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해찬, 너는 정말 뭐든지 다 부수는구나 라며 가방을 바라봤죠. 민주는 해찬을 다독이며 해찬은 나쁜 의도가 없어. 그냥 세상을 입으로 탐험하는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해찬을 바라봤어요. 그 큰 눈망울과 귀여운 표정에 마음이 약해졌죠. 아마 나도 조금은 더 느긋해져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해찬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그날 밤 해찬이 제 얼굴을 핥으며 굿모닝 인사를 했을 때 저는 이 혼란스러운 사랑과 삶의 조각들이 결국 저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민준과 해찬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해찬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어수선해지는 것 같았어요. 찢어진 쿠션, 엉망이 된 방, 그리고 내가 아끼던 소지품들까지 그의 호기심 어린 입으로 망가져 버렸죠. 하지만 민주는 그런 해찬을 보며 늘 웃음 짓고 해찬은 나쁜 애가 아니야. 그냥 세상을 탐험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할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어느 날 민준과 나는 해찬과 함께 근처의 산책로를 걸었어요. 해찬은 내 손을 잡고 끌며 뛰어다녔고 나는 그 에너지에 맞춰 웃으며 따라갔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 일상에 조금의 혼란이 들어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해찬과 민준 덕분에 내 삶은 새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 내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수진아, 우리 셋이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너무 소중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해찬은 아직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어. 너와 나, 그리고 해찬 모두가 더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할 거야.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고 동시에 앞으로 닥칠 수많은 도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민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해찬이 갑자기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며 소파 위로 뛰어올랐어요. 그의 거대한 몸집과 활기찬 움직임에 저는 놀라 움찔했죠. 민준은 웃으며 해찬이 내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해찬은 나와 민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지키는 수호자 같았죠. 그날 이후로 해찬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를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민준과 대화를 나누려 하면 해찬은 중간에 뛰어들어 장난을 치거나 때로는 내 손에 있는 물건을 빼앗기도 했죠. 민준은 그런 해찬을 달래며 걱정하지 마. 해찬이 너를 인정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해찬과의 관계가 우리 사랑의 관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해찬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민준이 중요한 회의를 핑계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는 해찬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걸으며 그와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죠. 해찬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내 손길과 간식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우리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해찬과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해찬이 멈춰 서더니 앞쪽 숲속을 향해 경계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그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살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숲속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뛰쳐나왔고 해찬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놀라서 흩어졌지만 해찬은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짖으며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해찬, 그만,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때 한 아이가 넘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급히 달려가 아이를 달랬어요. 해찬의 행동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 아이 부모님도 다가와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 저는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했어요. 민준에게 이 상황을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죠. 해찬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이 우리 사이를 시험하는 듯했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해찬의 충성심과 경계심이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사랑과 신뢰는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으니까요. 이 일 이후 나는 민준과 해찬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해찬과의 그 사건 이후 민준과 나는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해찬의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해찬은 본능이 강한 아이야. 내가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 셋이 행복할 수 있어 라며 나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쉽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해찬과 민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으니까요. 나는 매일 해찬과 시간을 보내며 그를 더 잘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의 거대한 몸집과 넘치는 에너지가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 안에 숨겨진 순수함과 충성심은 분명했죠. 어느 날 해찬이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있던 순간
나는 문득 이 관계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무언가임을 느꼈어요. 그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깊은 신뢰였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의 과거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민준의 집 앞에 찾아왔고 그로 인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민준과 해찬 그리고 나 사이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 깊고 복잡한 미스터리로 이어질 거예요. 그날 저녁 낯선 남자가 민준의 집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차가운 눈빛으로 문 앞에 서 있었고 나는 그가 어떤 의도로 왔는지 알 수 없었죠. 민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나는 그 순간부터 불안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해찬은 낯선 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날카롭게 짖었고 그 모습에 나는 조금 안도했지만 동시에 우리 삶이 평범하지 않게 변할 것을 직감했죠. 민준은 그 남자와 짧지만 날카로운 대화를 나눴고 나는 그들의 말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는 분명했어요. 낯선 남자는 결국 떠났지만 그의 방문은 우리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답니다. 민준은 내게 과거의 일이라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지만 나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해찬은 내 곁에서 평소보다 더 경계심 어린 눈빛을 보였고 나는 그의 불안을 공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 사건 이후로 민준과 나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죠. 그 낯선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해찬과 민준, 그리고 나, 이 셋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나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